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4위 팀인 도르트문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파코하고 슐츠가 부상을 당하기, 그러니까 피슈체까지 부상을 당하기 이전까지의 베스트 11, 그러니까 선발 라인업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그 파코가 톱에 섰고, 로이스, 산초, 토르강 이선에 빛의 바이그를 초반에 수비형 미드필더로 조금 파브로 감독이 중용을 했었어요, 초반에. 예, 그랬다가 조금 재미를 못 보긴 했었지만요. 어쨌건 예,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파코도 부상당하고 슐츠도 부상당하고 그리고 피슈책도 부상을 당하면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브란트가 제로톱으로 서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델라이니가 다시 이제 중앙 수비형 미드필더 빛의 파트너로 다시 중용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게레이로가 왼쪽 측면 수비수 중용됐고, 그리고 하키미가 오른쪽 측면 수비수 쓰이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예, 뭐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는 공격 관련 지표는 당연히 바이에른 다음가는 2위죠. 그 정도로 뭐 그러니까 공격에 있어서는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현재도 예, 뭐 나름 창의적인 플레이들은 잘 나오고 있는 편이거든요. 뭐 산초가 뭐 이번 시즌에 조금 뭐 세탁기처럼 뭐 기꾼 노릇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건 뭐 산초랑 토르강이랑 벌써 5도움씩 올리고 있기도 하고 뭐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공격 자체는 괜찮아요. 이렇게 로이스가 이번 시즌 조금 주춤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공격은 나쁘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편이긴 한데요. 거기다가 무엇보다도 일정이 상당히 까다로웠어요. 도르트문트는 레버쿠젠, 프랑크푸르트, 프라이부르크, 메넨글라드바흐.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상위권에 있는 팀들 다 이미 만남편에 속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다가 뭐 이후에도 샬케, 볼프스부르크, 바이에른으로 이어지는 죽음의 일정이 기다리고 있긴 한데요. 이 죽음의 일정만 버텨내면은 그러면 그 이후는 전반기 끝까지는 뭐 사실상 쉬운 팀들 쭉 만나게 될 겁니다. 예. 뭐 그 정도로 도르트문트는 뭐 이 부분은 조금 앞으로는 거가 조금 다음 3경기 힘든 3경기를 넘기면은 그래도 좀 쉬운 팀들 만날 거라는 게 좀 이점이라고 하면 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하지만 그 단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제가 그 바이에른이 수비 17점 얘기했잖아요. 그 바이에른보다 1실점 더 했습니다. 예. 그래서 최소 실점 공동 8입니다. 특히나 이제 빅 9개, 현재 1위부터 9위까지 그 현재 선두 경쟁하고 있는 9개 팀들 중에서는 레버쿠젠과 함께 최다 실점 공동 1위입니다. 그 정도 그러니까 수비가 조금 문제가 있죠. 특히 이 아칸지가 문제가 있거든요. 아칸지가 굉장히 수비를 못해요. 이번 시즌에 실수 프로입니다. 이 선수가 막 패스 미스도 엄청 많이 하고 지난 그 메넨글라드바흐전에서도 아칸지가 실수해서 실점할 뻔했어요. 근데 얘 간신히 실점을 면하긴 했었지만은 어쨌건 예. 근데 웃긴 거는 아칸지가 도르트문트 중에 선수들 중에서 유일하게 전경기 선발 출전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풀타임을 유일하게 전경기 선발 출전 아니고요. 예. 전경기 선발 출전인데 유일하게 풀타임을 뛰고 있습니다. 비어키 골키퍼도 풀타임 못 뛰고 있는데요. 아칸지가 풀타임을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파브르의 뭐 양아들이냐, 뭐 파브르 비디오를 가지고 있냐, 뭐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예, 좀 문제들이 많이 있죠. 예, 그리고 또 이제 뒷심 부족도 심해요. 도르트문트가 이거는 그러니까 좀 상당히 오랜 기간 이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뭐 지난 시즌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이번 시즌도 보면은 그러니까 뭐랄까 당장 그 5라운드 프랑크푸르트전을 시작으로 6라운드 브레멘전 그리고 7라운드 프라이부르크전 모두 이제 리드를 잡고도 동점을 허용하면서 3경기 연속 무승부에 그쳤었거든요. 특히 그 프랑크푸르트전하고 프라이부르크전에서는 모두 경기 종료 직전에 그것도 자책골로 실점했습니다. 이거는 그가 뭐 집중하지 못한다는 얘기인 거죠. 승리해야 되는 경기들이었거든요. 승리해야 되는 경기를 자기네들이 알아서 자멸하는 문제들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도 그나마 홈메스가 버텨주는 거. 홈메스는 지금 이번 시즌 도르트문트 최고의 선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홈메스가 그나마 버텨주면서 아칸지가 싼 똥을 많이 채워주고 있는데
과연 언제까지 그 싼통을 치워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요새 도르트문트 팬들이 홈메스를 많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안 왔으면 어쩔 뻔했어 하면서. 예. 이제 그 다음은 라이프치, 5위 팀인 라이프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라이프치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그 두 개 포메이션을 좀 번갈아 가면서 활용하고 있거든요. 먼저 3, 4, 2, 1 포메이션입니다. 예. 3, 4, 2, 1 포메이션을 쓸 때는 그 오르반을 중심으로 수비에 이제 코나테하고 무키엘레가 이렇게 백스리를 형성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베르너하고 자비처가 포울센을 보조하는 역할, 그러면서 공격 삼각편대를 하는 맞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현재 근데 이게 초반에는 3, 4, 2, 1을 많이 썼었어요. 근데 이제 코나테가 부상을 당하고 좀 이러면서 이제 최근에는 라이프치의 개성이자 그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4, 2, 2, 2 포메이션을 좀 요새는 중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포스베리가 자비처와 함께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를 맡고 있고, 베르너 포울센 투톱에 덴메하고 라이머의 수비형 미드필더가 버티고 있고, 이제 우파메카노가 코나테가 부상이니까요.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코나테가 부상으로 빠지면서부터 실점이 좀 많이 늘어난 편이긴 하죠. 좀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뭐 어쨌건 라이프치의 장점 같은 경우는 역시나 그 젊은 팀답게 활동량이 941.9km로 3위를 포함해서 그 활동량 관련된 지표들은 상당히 그 상위권을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수비도 나름 뭐 그래도 안정적인 편에 속합니다. 특히나 이제 코나테랑 오르반이 같이 설 때의 수비는 상당히 안정적인 편이에요. 그리고 뭐 공수 전반에 걸쳐서 딱히 모난 곳이 없을 정도로 뭐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요. 그냥 딱히 크게 약점은 없다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일정 자체도 프랑크푸르트, 메넨글라드바흐, 바이에른 뮌헨, 샬케, 레버쿠젠, 볼프스부르크 상위 지금 9개 팀 중에 6개 팀 가장 많이 만났어요. 그 정도가 일정이 매우 안 좋았어요. 라이프치히는 어떻게 보면 일정이 가장 안 좋은 팀이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다음에 이제 프라이부르크만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주줄룩 다 하위권 팀들을 만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의 기대감은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단점은 최근 공식 대회 4경기 연속 무승에 그칠 정도로 역시 이제 어린 팀답게 한번 모멘텀을 잃어버리니까 거기서 이제 급격하게 조금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당장 그래서 지난 그 주말 그 볼프스부르크전이 되게 아쉬웠어요. 그 경기 라이프치히가 이겼어야 됐던 경기였거든요. 거기다가 그 최근에 그전 볼프스부르크전 이전에 3경기 연속 무득점이었을 때는 베르너도 침묵을 했었어요. 베르너가 침묵한 것도 컸거든요. 코나테 부상과 라이프치히가 최근 주춤했던 거에는 3가지가 있었어요. 코나테 부상, 캄플 부상, 그리고 베르너의 득점 가뭄. 물론 3경기이긴 하지만 어쨌건 베르너가 3경기 득점을 못 넣고 공격, 중앙, 그리고 수비에서의 키플레이, 수비와 중앙 미드필더의 키플레이어들이 부상으로 나가고 베르너가 득점을 못 넣은 게 그러면서 이제 공격 중앙 수비에서 전부 다 문제가 발생을 했던 게 3경기 연속 무승에 좀 크게 작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난 볼프스부르크전에서는 베르너가 골을 넣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캄프도 후반에 교체 투입돼가지고 부상 복귀전을 치렀거든요. 하지만 그 경기 종료 8분을 남기고서 동점골을 베코르스트한테 허용하면서 다 잡은 그 승리를 놓친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린 팀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뭐 거기다가 그러니까 결국은 공격 또 한 가지 문제점은 공격에 있어서 지난 시즌에는 그 라이프치히가 그 포울센이 15골 넣으면서, 원래 포울센은 매 시즌 5골 넣는 선수였거든요. 골 못 넣는 공격수의 전형이었는데 지난 시즌 그 15골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 시즌에 다시 한 골에 그치면서 또 다시 돌아갔습니다. 골 못 넣는 공격수로.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러면 득점에 있어서는 좀 베르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예.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포울센이 다시 조금 골 넣어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의 아쉬운 부분. 그리고 또 이제 캄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경기력이 조금 좌우되는 부분 중앙에서의 뭐 그러니까 라이머가 뭐 상당히 잘 버텨주긴 했다고 하더라도 라이머는 여러 부분에서 캄플 다운그레이드형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뭐 그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연스러웠죠? 예, 자연스럽습니다. 뭐 포울센 예 지난 시즌 이상이긴 했었죠. 그래도 포울센이 두 자릿수 골만 넣어주면 라이프치히는 그 탄력을 받을 수 있거든요. 베르너 한 명에게만 의존하는 것보다는 득점에 있어서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아쉽다는 거죠 뭐. 자 그럼 이제 6위 프라이브루크 보겠습니다. 예 라이머 무색무취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라이머의 강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건 못한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육각형인데 그냥 뭐 어디 세워도 잘하지만 특출나게 잘하는 포지션은 없다. 이 느낌 아닌가요? 그러니까 중앙 미드필더 거의 서긴 물론 측면 수비수도 네. 예전에 서긴 했었는데요. 예 어쨌건 뭐 그냥 공격 수비 그냥 뭐 드리블 뭐 그냥 다 그냥 무난 무난 딱 무난의 전형 다 무난해요. 하나 딱 잘하는 게 없어요. 다 무난. 예. 밥버거님은 엄청난 분이시네요. 유시민, 홍준표 100분 토론 거르고 독도축구 보신다는데요. 아 지금 감사합니다. 100분 토론하고 있어요? 유시민하고 홍준표 씨하고? 아 그랬군요. 예 몰랐습니다. 예. 예, 이제 프라이브루크 6위, 예, 돌풍의 팀. 솔직히 프라이브루크는 6위하고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까놓고 말하면. 누가 프라이브루크가 6위할 줄 알았겠습니까? 예. 프라이브루크. 원래 저희가 시즌 시작하기 전에 4-4-2를 쓸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쵸. 예, 근데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있었어요. 그 권창훈도 부상이고, 이 얘기도 저희가 했었죠? 아 옛날에 했었죠. 예, 권창훈도 부상이고 뭐 그러니까 저기 워낙 부상자들 측면 자원들 정우영도 부상이고 뭐 그렇게 측면 자원들이 부상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중앙 수비에서도 하인츠를 안 쓰고 뭐 이러면서 조금 그런 것들에 있어서 수비적인 부분도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3-4-2-1 포메이션을 처음에 썼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잘 되고 있다. 그래서 계속 3-4-2-2를 쓰고 있다. 이게 기대 이상으로 잘 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그 프라이브루크의 원래 약점은 수비에 있었어요. 지난 시즌의 약점은 수비였거든요. 실점을 되게 많이 하는 팀이었어요. 근데 3백을 쓰면서 이 덕에 약점으로 지적되었던 수비가 기대 이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뭐 그러니까 물론 10실점 바이에른하고 똑같은 실점이거든요. 바이에른이 10실점을 한 거는 바이에른이니까 못한 거고요. 프라이브루크가 10실점을 한 거는요. 프라이브루크니까 잘하는 거거든요. 예, 그 정도 그러니까 10실점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 공격에서 뭐 페터센하고 발트슈미트는 원래 뭐 잘할 선수 기대를 모았던 선수라고 하더라도 헬러가 터지고 싶습니다. 헬러까지 그러니까 그래서 헬러가 한동안 또 발트슈미트 제치고 주전으로 나오고 막 이랬었거든요. 둘 중에 누가 나와도 그럼 교체 나온 선수가 막 골 넣고 이래요.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선수들이 기대 이상으로 골을 넣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15득점 후 최다 득점 공동 4위 맨날글라드바하고 동률이에요. 대단하네요. 네, 그 정도 그러니까 공격도 기대 이상으로 상당히 잘 나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이제 프라이브루크의 뭐 단점이자 이제 위험 요소라고 하자면요. 일정이 너무 좋았어요. 도르트문트 지난 주말 도르트문트전이 처음으로 강팀을 만난 거고요. 지난 주말이죠. 2라운드전 7라운드 때 도르트문트전이 그러니까 처음으로 강팀을 만났고 그 외에는 모두 다 약팀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잡아야 될 팀을 잡았다는 거 아닌가요? 뭐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제일 많은 건가 위험 요소라고도 얘기했잖아요. 앞으로는 강팀들을 만난다. 예, 그 위험 요소. 그러니까 순위가 조금 더 이렇게 팍 떨어질 수 있을 만한 여지가 너무 많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그 질문 중에서 그 질문 있었잖아요. 그 4-4-2로 안 가겠냐라는 질문이 하나 있었잖아요. 네. 저는 4-4-2로 안 갈 것 같아요. 왜냐면 강팀들하고 만나면은 더더욱 이제 수비적인 부분들이 중요하잖아요. 그쵸. 예,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이번 시즌은 그냥 백스리로 계속 가지 않을까. 메인을 저렇게 두지 않을까. 예, 그러면서 이제 뭐 이제 겨울 휴식기라는 게 있잖아요. 분데스리가는 겨울 휴식기 때
이제 다시 뭐 그때 재정비를 하면서.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왜냐면은 그리포하고 권창훈하고 정명하고 다 비싼 돈 주고 영입한 선수들이거든요. 비싼 돈 주고 영입해가지고 쓰질 못하고 있어요. 프라이브로크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때 이제 팀을 다시 정비하면서 그렇게 갈 수는 있더라도 전반기는 결국은 이제는 강팀들하고의 일정이 쭉 남아있다 보니까 그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것과 그리고 경기력 지표는 별로 좋지 못하죠. 예. 솔직히 말하면 경기력 때문에 예, 꾸역꾸역 이겼다. 마치 프리미어리그로 따지면 크리스탈 팰리스 같군요. 예, 그냥 어떻게든 버티고 꾸역꾸역 넣고 골도 막 꾸역꾸역 넣는 식이거든요. 꾸역승 많고.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예, 경기력적인 지표로는 내려가야 되는 팀이 맞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예, 뭐 예,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샬케입니다. 예. 샬케는 저희가 그 독서 축구에서 얘기도 했었죠. 이미 그가 팀 분석 한번 나갔었는데요. 샬케는 되게 많이 다뤘죠, 생각보다. 그래요? 그쵸. 예전에 그 누구야 칼리지우리 얘기하면서도 얘기했었고 레비어더비 오심하면서도 샬케 얘기했었고. 뭐 근데 어쨌건 예, 팀 전술 관련된 얘기는 그 저번이 처음에 했었죠. 예, 그때 뭐 얘기를 했었는데요. 먼저 그 다이아몬드다. 그 4-2-3-2 포메이션을 주로 썼었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라만이 부상 당하고 예, 그러면서 라만 부상과 함께 최근에는 포메이션을 좀 바꿨습니다. 예, 포메이션을 바꿔서 요새는 최근 3경기는 연달아서 다이아몬드 사사이군요. 예, 다이아몬드 사사이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사사이로 나가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세르다이르가 중용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살리프사네가 중용되고 있고 나스타시치 밀려나고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투톱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 브루크슈탈러 한 명 제외하고는 바뀌고 있는데요. 먼저 그 샬케의 장점은 달리기 5,901회로 1위, 전력질주 1,880회로 2위. 그 저번보다 조금 바뀌긴 했어요. 저번에는 뭐 예, 둘 다 1위였는데 예, 그 어쨌건 예 그렇다고 할 수 있고 또 이제 볼 경합 횟수가 888회로 1위, 활동량 934.4km로 6위. 이 정도로 그가 예,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얘기했죠, 저희가. 네. 예, 지난 시즌에 활동량도 가장 적고, 뭐 이런 팀이었는데, 전력 질주도 가장 적고 이랬던 팀이었는데, 그렇게 됐다라고. 아, 그리고 라만이 바바 아니고요. 저 라만은 베니토 라만이라고 뒷세도르프에서 뛰던 선수였습니다. 리베 잘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라운드에서도 멋진 선방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예, 잘하고 있는데요. 뭐 샬케에 대한 뭐 장점은 저희가 지난 방송 때 워낙 많이 얘기했으니까 그쵸. 예, 그만하도록 하고요. 아, 이거 괜히 지웠네. 그 샬케 장점 궁금하신 분들은 방송 보시면 됩니다. 저희 영상 올라와 있거든요. 예, 단점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점은 브루크슈탈러가 전방에서 엄청 부딪히면서 그 개개인 프레싱의 중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방송에서 얘기했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무득점은 너무한 겁니다. 그쵸. 득점이 아예 없다는 건. 원톱으로 섰을 때도 무득점이었습니다. 한 골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실하게 골을 보장해줄 수 있는 선수가 없다. 거기다 우트 이 선수 나름 기대를 모으고서 지난 시즌에 영입을 했었는데 지난 시즌 부진했고 이번 시즌도 그렇고 이 정도로 그러니까 무득점 이 둘이 무득점이다 보니까 최근에 그래서 다이아 사사이를 쓰는 건 그것도 조금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득점력 좀 빈곤한 것을 좀 타개하기 위한. 예. 그래서 이제 마톤도가 조금 쓰이고 있고 쿠투츠가 이제 쿠투츠라고 샬케 유스의 그 터키 공격수 있거든요. 어린 선수인데 그 선수가 이제 또 교체로 많이 나와요. 그렇게 쓰고 있는데 어쨌건 공격진에서 마톤도 한 골 그리고 쿠투츠 한 골 제외하면은 얘네 나머지 2명이 무득점. 그러니까 공격수 4명이 도합 2골. 아, 엄청나네요. 네,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파이팅 해야겠군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샬케의 단점, 예, 뭐 그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럼 샬케 저희가 장점은 뭐 영상에서 되게 자세하게 다뤘었고 단점까지도 한번 살펴봤는데 샬케가 지금 7위죠. 예. 자, 그럼 8위 팀 한번 보겠습니다. 마성의 프랑크푸르트. 예. 프랑크푸르트의 주요 포메이션입니다. 현재 예. 3-4-1-2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실바랑 도스트랑 뭐 이렇게 투톱 파시시아의 파트너로 나오고 있고요. 카마다가 이제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오고 있고. 요벨리치는 어디 갔나요? 요벨리치 예 실바랑 도스트 오면서 밀려났습니다. 아, 이름이 역시 비슷하다 보니까 두 선수가 운명을 좀 같이 하는군요. 둘 다 망했습니다. 예, 요벨리치도 망하고 예.
어쨌건 뭐 이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프랑크푸르트는 일단 뭐 코스티치 여전히 에이스고요. 파시엔시아가 5골로 1도움 올리면서 기대 이상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뭐 이 선수 지난 시즌에도 후반기 때 몇 경기 나왔을 때 되게 잘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기대치가 아주 없었던 건 아니지만 어쨌건 그래도 기대 이상. 그래서 확고한 주전을 도리어 파시엔시아가 튀고 있고 안드레 실바하고 도스트가 번갈아가면서 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또 이제 도스트하고 안드레 실바도 3골씩을 넣고 있습니다. 네. 출전 시간을 좀 나눠 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은 공격이 알레하고 요비치하고 레비치하고 떠나가지고 공격이 떨어질 거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의외로 공격은 생각보다 잘 하고 있다. 잘 풀리고 있다. 예, 이렇다라고 할 수 있고요. 예, 뭐 그리고 이제 소우하고 로데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백업에 코하고 겔손 페르난데스가 있거든요. 이 중원이 되게 단단해요. 중원 자원들이 괜찮네요. 예, 누가 나와도 단단해요. 누가 나와도 단단해서 쉽게 여기서 잘 버텨주고 있는 거거든요. 좀 밸런스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까요? 예,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그가 코스티치하고 다코스타는 사실상 되게 공격적으로 나가는 선수들이라서 프랑크푸르트가 좀 공격적인 팀 아닙니까? 예,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이게 버틸 수 있는 건 그러니까 사다리꼴 모양의 이 5명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크다라고 할 수 있죠. 하세베 참 좋아하는 선수죠. 예. 근데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은 카마다의 득점 생산성이 너무 떨어져요. 나쁘진 않거든요. 뛰는 거는 나쁘지 않게 뛰어요. 나쁘지 않게 뛰고 있는데 공격 포인트가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겠네요. 예. 그리고 어쨌건 아브라함도 이제 나이가 들었고 하세베도 나이가 들었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수비 쪽에 기복이 예전보다는 조금 발생을 하고 있다고. 코바치 때랑 비교하면은 어쨌건 수비적인 부분들은 좀 떨어지는 문제들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예. 근데 일본 프레임은 히든풋볼에서만 지우는 걸로 합시다. 네. 그래서 이제 뭐 트랍 부상 뭐 이런 부분들도 있겠죠. 예. 뭐 어쨌건 프랑크푸르트는 그렇다. 그리고 또 이제 좀 공격에 있어서의 창의적인 부분들은 다소 떨어지는 부분이 있죠. 네. 카마다가 좀 분전을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가치노비치가 나와서 해주던지 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안 그러면은 투톱도 되게 뻑뻑한 선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장신 투톱이에요. 좀 유연하지 않다. 예, 그래서 막 드리블로 이렇게 풀고 이런 선수들이 아니다 보니까 코스티치하고 다코스타의 측면 돌파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는 좀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지금 하세베가 주장이죠. 프랑크푸르트. 지난 경기 완장 달고 나왔던데 레버쿠젠이랑 할 때. 아브라함이 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빠졌을 때 하세베가. 네. 네. 하세베 전북 오면 주장 개가능이죠. 이 시국에. 개가능이죠.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자, 그럼 이제 9위 이 한국인의 팀입니다. 레버쿠젠. 예. 레버쿠젠 처음에는 이제 4-3-3 포메이션을 썼습니다. 예. 그리고 뭐 하버츠 서고 데미르바이가 이제 브란트 대신에 원래 브란트 지난 시즌 후반기 때 레버쿠젠이 재미를 봤던 게 이거였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뭐 브란트 자리를 데미르바이가 메우기도 했고 벨라라비가 초반에 상당히 중용됐고 이러면서 이제 다이아몬드다. 그 4-3-3 포메이션을 썼었거든요. 네. 4-3-3 포메이션을 썼는데 근데 이제 이게 좀 생각보다 안 굴러간 부분들이 있고 또 데미르바이도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의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진짜 멤버 구성만 놓고 보면은 거의 뭐 닭공이네요. 예, 뭐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어쨌건 뭐 초반에 좀 기대보다는 제대로 안 굴러가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저희가 그 마지막 방송 때 얘기했었던 그 변칙적인 3-4-2-1이죠. 예, 3-4-2. 그리고 또 그게 컸어요. 4-3-3에서의 문제가
폴란트가 처음에 골을 넣었는데 그 다음부터 골을 못 넣은 거예요. 폴란트가 골을 못 넣을 때 그래서 요새 알라리오가 되게 좀 뜨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알라리오를 톱에 세우면서 폴란트가 윙백으로 내려가고요. 예, 약간 이 변칙 3-4-2-1 포메이션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저희가 예전에 레버쿠젠 방송할 때 영상이 있어요. 그 이제 지난 시즌 후반기에 한창 레버쿠젠이 이렇게 바꾸면서 좀 재미봤다라고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이거 저희 말씀드리는 거 영상 보시면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아, 저기 그 벤더가 라스 벤더 있고 스벤 벤더 있는데요. 스벤 벤더는 센터백으로 나오고요. 라스 벤더는 풀백 겸 중앙 미드필더 이쪽을 봅니다. 예, 둘이 쌍둥이 형생인 건 많이들 아시죠? 네. 예, 제가 그래서 S 벤더, L 벤더 이렇게 적어놨는데 여기도 S 벤더라고 적혀 있잖아요. 네. 예. 뭐 어쨌건 이렇습니다. 예. 이렇게 요새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3-4-2-1 포메이션을 쓰고 있는데 이번 시즌 그 레버쿠젠의 문제점은 브란트가 떠나면서 일단 그 창의성이 좀 떨어졌어요. 예, 창의성이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공격에서의 그 창의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게 현재 그 레버쿠젠이 놀랍게도 쓰지 아니죠. 이미 지난 시즌 후반기 때 제가 그 유럽 모델리그 점유율 1위, 뭐 패스 1위 막 이랬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예, 이번 시즌도 분데스리가 예, 점유율 1위, 패스 1위 이렇습니다. 네, 패스 성공률은 2위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레버쿠젠은 여전히 보슈의 패스 축구의 색채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창의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브란트의 창의성이 사라지고 예, 데미르바이랑 아미리는 그거를 메우기에는 조금 역부족이다 보니까 하베츠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 카야버츠가 생각만큼은 좀 못하고 있는 지난 거군요. 시즌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이제 브란트 이탈 관련해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아미리 그리고 데미르바이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한번 짚었었는데 이 생각만큼의 뭐라고 해야죠? 그 땜빵? 네. 예, 그러니까 좀 생긴 구멍을 좀 메우고 있지 못한 레버쿠젠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하면 보슈 축구의 키는 브란트라고 막 여러 번 얘기를 했었잖아요. 방송에서. 네. 그 레버쿠젠의 창의성 담당은 브란트가 맡았었다라고 하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문제들이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레버쿠젠은 그냥 경기력은 좋은데 경기력만 좋고 골을 못 넣으면은 결국은 대패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도르트문트한테 뭐 0대4로 털렸죠. 예, 털린 것도 있고 또 이제 뭐 프랑크푸르트한테 0대3으로 털린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 자기네들이 주도를 했을 때 골을 넣지 못하면은 그 다음에는 확 무너지는 문제. 이건 레버쿠젠의 문제라기보단 보슈의 문제라고 할 수도 있어요. 도르트문트 때도 그랬었거든요. 우리는 뒤를 보지 않고 앞으로 가. 이렇게 가다가 전반전 막 하는데 거기서 이제 골이 안 나오면은 후반전에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알라리오의 역할이 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뭐 그렇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알라리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예, 창의적인 플레이는 조금 나올 필요성이 있지 않나. 예, 그게 돼야지 알라리오도 어쨌건 골을 넣고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예, 그렇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저희가 분데스리가 오늘 상위권 이 9개의 팀들이 좀 어떻게 축구를 하고 있고 장단점은 이제 뭐가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뭐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굉장히 좀 박터지는 상황인 것 같고 네. 어떤 팀이 순식간에 1위로 치고 올라간다고 해도 좀 이상하지 않을 만한 네, 상위권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의견들을 남겨주셨네요. 돌문에서 브란트 어떻게 뛰나요? 개망했다던데. 돌문에서 지금 브란트 제로톱으로 뛰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 파코가 부상이거든요. 네. 자, 그리고 개망한 것까지는 아닙니다. 네. 어떻게 보면 파코가 거기서 뛰고 있으면 그게 문제인 거죠, 뭐. 네. 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도르트문트 하면 그게 있었죠. 스트라이커 계보라고 해야 하나요? 좀 근시간적으로 봤을 때. 근데 약간 그게 사라진 듯한 느낌 아닙니까? 그런가요? 왜요? 누가 있죠? 파코 괜찮게 하잖아요. 근데 파코는 좀 떨어지죠. 솔직히 얘기했을 때. 그래도 파코만 한 선수도 어디 있어요. 네, 뭐 레비와 오바메양의 비비기는 약간. 레비랑 오바메양이랑 비비기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레비하고 오바메양은 역대급입니다. 네, 그러니까 좀 그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스트라이커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K리그도 해주세요. 김현민 기자님의 유일한 약점 아닙니까? K리그?
뭐 그렇다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뭐 K리그 독서 축구에서 하는 건 좀 웃기지 않나요? 뭐 나중에 이슈가 좀 크게 있으면 예. 네, 그때 이제 한번 저희가 다루도록 하고 저희 한 5분 정도만 쉬었다가 예, 레알 마드리드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